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0명이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네, 88년 13대 국회 이후 28년 만에 사당 체제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개혁보수신당의 초대 원내 사령탑으로 추대된 주호영 의원을 국회로 모셨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자, 원내 사령탑, 이 개혁보수신당의 초대 원내 사령탑으로 추대되셨는데 각오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완전히 괴멸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개혁보수신당이 보수당의 적통을 되찾아서 빠르면 5월에 있을지 모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또 국민의 이 고단한 삶을 이렇게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창당 선언문에서 새누리당을 친박 패권 정당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진짜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보수 정당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들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남아있는 새누리당을 친박 패권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는 따뜻한 보수여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보수인데 법치주의라든지 책임 정치라든지 공정한 사회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저희들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좀 좋은 의미로 들리긴 합니다만은 좀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그 근간으로 합니다만은 시장의 실패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사회에 같이 따라갈 수 없는 어렵고 그늘진 곳은 또 도우고 보다듬어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것이 따뜻한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공동체에 합류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탈당 대열에 합류한 의원들 수가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많은 분들을 예상하셨던 모양이죠. 처음에 이 새누리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뜻을 같이 한 분이 35분이었는데요. 막상 오늘 탈당은 김용태 의원까지 포함해서 30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 더 설명을 하고 당원들과 또 지지하는 분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월 초에 들어오시겠다고 한 분이 한 대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예상과 전혀 어긋나지 않고 또 1월 중순이 지나면 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1월 초에 대여섯 분이 들어오겠다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외연 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정책 노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류의 보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신당의 정책 노선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개혁보수신당의 정책 노선은 내일부터 열릴 정강 정책 토론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할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정통 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 제기는 커다란 정책적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의원총회의 토론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일사불란하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고 타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거대 두 개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 연대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정책에서 연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봅니다만은 예. 사안마다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각 정파가 있지만은 사안마다 타협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현안이나 사안, 법률마다 각 당과 토론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신당 창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문의만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문의만 바뀌려면 이 엄동설한의 허벌판으로 왜 나왔겠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엄동설한에 아주 철저한 각오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새누리당과는 무슨 같은 보수당의 틀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정책이 다르지는 않지만은 실천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을 모시고 대하는 측면에서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정통 보수를 지향하면서 새누리당과는 어떻게 보면은 지향점이라 그럴까요? 이 지지층도 비슷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신당 창당에 앞서서 혹시 지역구나 이런 데서 좀 민심을 들어보셨습니까? 민심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저희들은 안 보는 정통 보수이되 경제라든지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민주화랄까요?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측면도 추구하는 것을 포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새누리당이 정강 정책이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딸려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면, 진정성의 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헌신성에 있어서는 우리 개혁보수신당이 확연히 다를 것이고 또 국민들이 벌써 그런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오늘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당을 찬성하는 비율이 44%나 되고 또 중앙 어느 언론의 주말 조사에 의하면 무려 개혁보수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20%나 높은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진정성, 그다음에 창당 과정을 거치면서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저는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지역 당원들, 특히 새누리당을 수십 년간 지지했던 당원들이 심정적으로 새 당으로 옮겨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만정이 떨어졌지만은 정을 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약에 5월에 탄핵이 늦어도 3, 4월경에 탄핵 결정이 날 걸로 보는데 탄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새누리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는 대선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30일 안에 대선 후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선정 과정이 부실하든지 후보를 못 낼 가능성이 많아서 이래서 보수가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조차 못 내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네, 지금 대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개혁보수신당은 저희들과 가치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오셔서 국가 경영 포부를 밝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이 선택하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을 포함해서 심지어 손학규 전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쟁하고 거기에서 후보를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대환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혁보수신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추대된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